점이 조금 있다면요. 첫 번째로는 상속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공과금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. 다들 세무사님 이게 어떻게 고인의 공과금에 포함이 되나요? 상속인이 사유가 안 돼서 비과세가 안 된 건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를 받은 요건 중에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고요. 두 번째,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비용은 없습니다. 공제 안 해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상속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상속세 중에서 우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히든카드인 공과금과 장례비용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내용이 공과금과 장례비용은 비교적 간단해서 한 차량분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. 채무는 약간 설명드릴 게 많아서 다음 편으로 해서 총 2편으로 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공과금입니다. 얘는 뭐 간단합니다. 고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나 공공요금,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해줍니다. 얘는 주의할 점이 조금 있다면요. 첫 번째로는 상속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공과금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고인이 신고를 해야 할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이 있어요. 뭐 부가가치세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에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이 경우에 신고 납부 의무는 누가 지냐면은 상속인이 지게 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 부가세 신고를 내가 안 하게 되면 나는 돈세는 당연한 거고 무신고 가산세와 또 그만큼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나오잖아요. 이 가산세는 고인이 아닌 상속인의 귀책으로 보아서 공제해주지 않는 공과금에 속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. 돈세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게 맞고요. 두 번째입니다.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인일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돌아가셨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의무자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공제하는 공과금에 포함이 안 되고요.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보아 공제하는 공과금에 포함을 해주십니다. 말 그대로 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요,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.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. 갖고 있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6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부동산은 6월 1일 현재 상속인이 갖고 있는 걸로 보아 상속인의 공과금인 거지 피상속인, 즉 고인의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반대의 경우는 고인이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봤을 때 고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거죠. 그러니 당연히 그 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공제되는 공과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얘는 조금 특이해서 좀 넣어봤어요. 예를 들어서 고인이 농지의 대토나 이런 것들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거예요. 근데 비과세를 받고 사망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감면에 비과세의 요건 중에 사후관리 요건들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토지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그 사후관리의 요건에 충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비과세를 받던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요, 얘는 고인의 양도소득세로 보아 공과금에 포함을 해줍니다. 다들 세무사님 이게 어떻게 고인의 공과금에 포함이 되나요? 상속인이 사유가 안 돼서 비과세가 안 된 건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를 받은 요건 중에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고요. 이 비과세를 받은 건 고인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요건도 당연히 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비과세된 그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인의 상속세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. 공과금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다음은 장례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 장례비용이요,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질문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디까지가 장례비용인지 이 바운더리 자체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오늘 좀 이 장례비용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우선 장례비는요, 거주자의 사망으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소요되는 금액을 장례비라고 하고 그 금액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. 시신의 발굴도 있고요.
안치, 묘지 구입비, 비석,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재반 비용 등을 다 포함시키고요. 이 장례 비용의 범위에는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는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례 비용 중에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일반적인 장례 비용은요, 미니멈 500만 원부터 맥시멈 10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. 즉 500만 원 이하의 장례비가 들었을 경우는 500만 원을,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000만 원까지만 장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즉 1000만 원이 넘는 공제는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. 근데 요즘 장례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금액도 상향으로 조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좀 듭니다.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금액을 또 별도로 공제를 해주는데요. 얘는 미니멈 0원부터 맥시멈 500만 원까지입니다.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요,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하는 거고요, 자연장지는 말 그대로 묘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몇 가지 특이사항을 보겠습니다. 피상속인의 장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고 49제의 사찰 시주금으로 지급한 금액은요, 장례일까지 소요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 비용으로 해당할 수 없습니다. 두 번째,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비용은 없습니다. 공제 안 해줍니다. 지금까지 우리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될 공과금, 장례비용, 채무중, 공과금과 장례비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네, 다음 편에는 이어서 채무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